안녕하세요. 밤을 거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 예시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억부용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억부용신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강신약이라는 거를 하게 되죠. 이걸 따지게 되죠. 이 억부용신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저는 그냥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임수와 개수를 구별을 못해서 저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그냥 사주를 해석할 때 이거를 수라고 해석을 하니까 억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이 임수는 양의 수고 이 개수는 음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이 글자들의 속성과 이 글자들의 사계절의 순환을 보면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동전이 있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대등한 거잖아요. 임수가 올라가면은 개수가 내려가고, 임수가 내려가면은 개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음양은 대등하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나누지 않으니까 신강신약을 따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예시인데, 이 임자일주가 있고요. 이분이 정해월 생이시고, 그리고 을해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개해 일주시고, 이분이 임자월에 태어나셨고, 이제 정민년 생이셨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일주 이거 예시인데, 이거를 지금 만세력에 넣으면요, 이렇게 다 검정색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검정색이거든요. 아, 요거 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순히 수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임수일간과 개수일간인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 임수랑 개수는 그냥 수가 아니잖아요. 임수는 양의 수고요, 개수는 음의 수란 말이에요.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대로 하면은 이걸 매우 신강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화가 무력하다, 이 정화가 무력하다, 이 정화가 무력하다. 그러면요, 이 두 개 다 용신을 목으로 잡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주를 가져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임수와 개수는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고, 임수가 강해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수는 당연히 약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음과 양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신강식량을 따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 목을 용신으로 잡겠죠. 이 화를 이제, 이 강한 수의 기운을 설기를 목으로 설기를 하고 이 수생목을 한 다음에 목생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뭐 다른 해석도 있겠죠. 뭐 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 극도 뭐 신 강하면은, 양간이 강하면 극을 하는 게 맞고, 음간이 강하면 생을 설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이제 지금 원국 중심의 해석인 거죠. 원국 중심.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는 오화가 있고요, 자수가 있고, 묘목이 있고, 사계절의 순환을 보시면 임수는 이 오화에서 태어나고, 이 임수와 음양의 관계에 있는 개수는 이 자수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이 밖이라는 실외에서 이 실내라는 안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 자수에서 힘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 이 개수는, 임수가 여기서 힘이 강하니까 이 개수는 여기서 힘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럼 개수는 거꾸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요, 이 음에서 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실내에서 실외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엄청 강한 거죠, 개수는. 그러니까 둘이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사계절의 순환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등하게. 근데 해자축에서 임수와 개수가 둘 다 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억부 이론의 한계가 이제 종격에서 드러나는 거죠, 종격. 이거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종격을. 그러니까 종격을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죠. 임수와 개수를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만세력으로 8글자가 다 수로 돼 있다고 이거를 종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논리라는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거면은 그거는 이론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격 사주가 신강신약 구별이 안 되니까 신강신약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존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논외를 두는 거예요, 논외. 이 종격은 신강신약 한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강신약을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강한 세력을 따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고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종격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의 대운과 세운이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빨간색 글자인 화가 강하다고 해서 종격으로 봤는데 이 사람의 대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강하면은 어땠냐? 좋았다. 그러면은 이 화가 용신이다. 근데 근데 저는 화가 안 좋았는데요? 하면은 이제 다른 걸 또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게, 또 이 원국을 본 다음에 이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면 좋을지를 따지는 게 지금 자연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자연의 관점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원국 중심,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내 사주에 좋은 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난 이 글자가 없으니까 저 글자가 오면 좋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사계절이라는 게 이 사계절이라는 게 저희의 의지대로 운동을 하냐는 거죠, 지구가.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옛날 고서들이 예전 책에 이제 자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너진 균형을 이제 맞추는 거, 이 무너진 균형을 맞추는 거를 자연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무너진 균형을 맞추는 게 자연의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강신약을 따져서 이 8글자의 이제 길신과 이제 흉신을 따져서 좋은 글자와 좋은 글자, 좋지 않은 글자를 이제 또 따진 다음에 이제 나쁜 글자는 극을 하거나 억제를 하고, 이 좋은 글자는 이제 더 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원국 중심이죠, 원국 중심. 이 사주 8글자를 변하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거는 사계절인데, 이 사계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국에서 좋고 나쁨을 논하고 신강과 신약을 따져서 이 운을 판단하는 거죠. 이 원국을 먼저, 이 원국이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정관 위주의 해석, 정인 위주의 해석, 길신 위주의 해석,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저희는 이 사주 명리라는 거는 자연법이잖아요, 자연법. 자연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연의 관점에서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관점, 본인의 관점에서 운을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종격 같은 것도, 사실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임자일주, 개해일주,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다시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임자일주셨고, 아까 이분이 정해 월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을해 연생이셨죠, 한 분은. 그리고 한 분은 개해일주셨죠, 아까. 개해일주셨고, 이분이 임자월이셨고 정민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완전 다른 게, 자, 해월의 자수예요. 근데 임수예요. 엄청 강한 거죠, 이 임수가. 이게 걸록 중에 제왕이잖아요. 매우 수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가 강하다가 할 게 아니라 임수가 강한 거죠. 그리고 이 정화가 이 강한 수에 의해서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임수와 정화는 해자축에서 힘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엄청 강한 거예요, 이 사주에서. 임수와 정화가 둘 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개수는 자월의 해수죠.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해자축에서 임수가 절정을 이루죠. 그리고 임수가 사오미에서 절태양이 되죠. 그럼 개수는 거꾸로 사오미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 해자축에서는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임수와 개수가 음과 양의 글자인데 이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둘 다 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격이나 막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주가 오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애매모호하게 잡아버리잖아요.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자월의 개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해월의 임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천지차이인 게, 그럼 이거는 그럼 일간도 강하고 겁재도 강한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일간은 약하고요. 이 겁재가 강한 거죠. 이 겁재가 엄청난 거죠, 힘이. 그리고 여기는 이 일간 자체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세력을 봤으면은 이 검정색이 강해서 수가 강하다고 할 건데, 천간과 지지와 음양을 나눠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이. 이 사주는요, 이 겁재인 임수가 매우 강한 거고요.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강한 사주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오행으로 보면 이제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해석이. 그리고 오늘 또 사주 예시를 보여드릴 게, 정사일주시고 병자월생이시고 기사년생이시거든요. 자, 이 사주도 보세요. 지금 기존의 정사일주 보고 고란살이고, 특히 여성 사주일 경우에는 고란살이고, 뭐 결혼과 인연이 없고, 뭐 결혼을 늦게 해야 되고, 고집이 너무 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화에서 정화가 힘이 있냐는 거죠. 병호일주는 맞아요. 그게 오화에서 병화가 엄청나잖아요. 한낮에 태양이 힘이 절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 사오미에서, 이 여름의 계절에서 강한 화가 병화지, 이게 정화도 이 병화랑 같이 강할 리가 없잖아요.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오미에서 병화가 강한 건 맞지만 이 정화가 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고집이 있고 막 그런 기질이 있다. 굳이? 그러니까 뭐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해석을 할 때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세다라고 말할 거면은 이 정사일주 뭐 겁재여서가 아니라 이 자월의 정화여서 그런 거죠. 자월의 정화. 이 자월의 해자축에서 정화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천간에 이렇게 겁재가 있어요. 물론 겁재가 지금 이 자수에 있기 때문에 겁재 자체는 힘이 없지만, 이 천간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재, 승부욕이 있는 거죠. 남한테 지기 싫고, 심지어 이거를 병화로 쓰니까 그런 기질이 굉장히 잘 나타나겠죠. 잘 보이겠죠. 눈에 잘 보이겠죠. 아, 저 사람 한 고집 하겠다. 그런데 이 자월의 정화가 겁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고집스러운 면을 해석을 한다면 이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이게 뭐 정사일주여서 이게 뭐 위아래가 같다고 겁재여가지고 막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간과 일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논한다는 거는 진짜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음간의 영역인데 이분처럼 양간의 기질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간인데도 음간처럼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이 세력에서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화일간이어도 뭐 해월생이거나 뭐 이렇게 밖에 뭐 병화나 무토 같은 글자가 많으면은 상대방이 양의 기질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MBTI 같은 것도 검사하면은 뭐 이제 I 몇 프로, E 몇 프로 이렇게 나오듯이 사주 명리도 똑같은 논리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쓸게요. 이 정사일주고 병자월을 보고 또 기존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무력하다. 이 주변에 있는 화에 의해서 증발하고 말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식신이, 또 어떤 분은 이 식신이 이거 편관이잖아요. 기존대로 하면은 이 식신이 편관을 제사를 해서 좋은 사주다. 이 편관이 그냥 아예 무력해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길신이 뭐 되게 격이 좋아진다. 이 사주가 귀격이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겠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천간에 있는 이 식신이 어떻게 지지에 있는 글자를 극을 하냐는 거죠. 자, 생극제화. 생극제화라는 거는 왜 하죠? 이 십신을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신을 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는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형충파의 회합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질서가 없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를 극하고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을 극하고 생하냐는 거죠.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일주가 있는데 병자월이고, 이걸 보고 이 수가 무력하니까 또 이 수를 생해주는 이제 금을 또 이제 용신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기존대로 하면은 이 수를 살려주면서
화극금으로 이걸 뭐 또 힘을 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음간이니까 애매하다고 하겠죠. 옛날에 이제 양간이 강하면 극을 하는 게 맞고 음간이 강하면은 극보다는 생을 하는 게 맞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국에 다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인 거죠. 원국 중심으로. 그냥 이 사주는 자월생이에요. 자월생의 정화가 사화에 있는 거고 이 병화의 기질도 있고 이 식신의 기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살주 다시 쓸게요. 다시 해석을 하시면은 그냥 자월의 정화가 이 절에 있는 거죠. 절. 이게 절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 제왕이잖아요. 제왕 중에 절이죠. 그러니까 제왕에도 레벨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간에 아까 확산상승하게 겁재를 쓰고 식신이라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고 이 지지라는 현실에서 이 현실이 중요하죠. 항상 천간보다 이 현실에서 이분이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잘 쓰죠. 임수는 정관이고 기토는 이제 아까 위에 있던 식신 그리고 이 비견이죠. 그러니까 여기 식신이 올라왔으니까 계절에서 이 겨울에서 이 기토가 올라왔으니까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 원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강하겠죠. 그냥 사주 원국은 그릇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이분의 뭐 적성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국이. 그런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운이죠. 운. 이분이 이제 인묘진을 가고 있거든요. 인묘진. 지금 이제 병진 이제 경진. 이 경진대운이란 말이에요. 경진대운. 요거 다음에 이제 사오미로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봄과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주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이거를 따라야 됩니다. 계절이 온 거예요.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이. 이제 여름은 이제 올 거고. 이 진이니까 여기서 이제 간목과 신금을 잘 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성을 물어본다 하면은 이 정인을 쓰는 게 좋죠. 정인. 그리고 신금, 재성을 물어본다. 편재죠, 편재. 그러니까 편재를 쓰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사오미에서는 이런 병화, 그러니까 여기 겁재가 되잖아요, 겁재가. 그러니까 이 인묘진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 운을 보지 않고 원국만 보면은 식신격이었는데 이 인묘진에서는 격이 형성이 되지가 않죠. 애매하죠. 이 겁재의 기질은 강하죠. 조금. 근데 이 사오미에서는 겁재가 완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승부욕이나 그런 게 강하겠죠. 그리고 이런 겁재는 일간이 아니라 겁재가 강해지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논쟁이 붙고 뭐 소송이 붙고 매우 좋지 않겠죠. 이런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피하는 게 좋겠죠. 겁재를. 아, 당신이 이겼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회피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는 드릴 수 있겠죠. 뭐 직장 상사다 겁재가. 그러니까 직장 상사 말을 잘 듣는 게 좋겠죠. 그 조직에 있는 아니면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한다고 하면은 고객하고 싸워서 좋을 일이 없죠. 그러면은 항상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겠죠, 이 겁재한테. 그러니까 항상 이 겁재가 강해지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그래, 당신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뭐 관을 물어본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원국에서는 이 정관을 잘 쓴단 말이에요. 정관에 대한 이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을 보면은 임수를 쓰기가 임묘진과 사오미에서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관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긴장감이 맴돌고 항상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편관스러운 직장, 조직을 들어가면 좋겠죠. 뭐 연애운을 물어본다도 마찬가지죠. 뭐 연애운.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사람한테 맞는 정서는 임수인데 운에서는 개수가 오죠.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정관스러운 남자. 뭐 예를 들면 뭐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좀 조용하고 좀 진중하고 이런 사람을 되게 맞지만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이 운에서는 편관스러운 이제 사람이 오는 거죠. 편관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인묘진과 사움이라는 시공간에서 이 편관스러운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신강 신약 그렇게 애매하게 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이 자연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사계절의 순환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계절이. 그러니까 그 계절에서 잘 쓰는 글자, 조금 이 글자는 지양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저희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강신약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